안녕하세요. 오늘은 준현 오빠 그리고 현서에 이어서 저와 함께 러브인스카이에 함께 출연했던 국밥 러브인스카이의 진국 성우님을 모셔봤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랑 러브인스카이에 같이 출연했었던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22학번 홍성우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로만 계속 이렇게 보다가 막상 이렇게 딱 같이 촬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떨리는. 러브인스카이 멤버들이 같이 촬영하러 올 때마다 조금 떨려요. 약간 본업 존재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살짝 있기 때문에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도 이미 셋이 본 사이이기도 하고 이렇게 존댓말을 쓰진 않잖아요, 저희?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반말로 반모로 하는 게 어떨지.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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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육사를 3년 다니고 자퇴를 하고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동안 사실 연고TV에서 사관학교 콘텐츠를 다뤄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생도분들이 하계 군사훈련 시기여가지고 방송 출연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 육사, 현 연대인 우리 성우랑 같이 육사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출연하기 전에 촬영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육사 측에 양해를 구해서 이미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3년 동안 어쨌든 육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동안 겪었던 육사 경험이라든가 사관학교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거든 지금이.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 대비 꿀팁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 얘기만 들어도 벌써 궁금해. 그럼 우리 지금 바로 가볼까? 고고링!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빠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좀 주위 어른들이나 지인들의 조언을 좀 많이 들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육사에 입학하면 학비도 다 전액 무료고 또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소위로 임관하고 바로 취업 걱정도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도 거기에 굉장히 이끌렸지. 사관학교 종류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 총 이게 4가지가 있는데 내가 특히 육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가 육사밖에 없어. 몰랐다. 그래? 나도 진짜 몰랐어. 그래서 서울 소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또 끌렸고 내가 어렸을 때 좀 집이 상대적으로 육사랑 가까운 데 살다 보니까 대복을 입고 다니는 형 누나들 그 어렸을 때 좀 봤었어. 그래서 멋있어 멋있거든. 보이잖아. 그래서 어린 성우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많이 동경을 했었지. 멋있다고. 어쩌다가 그렇게 네가 약간 동경에서 다니게 된 육사를 자퇴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먼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육사가 절대 싫어서가 자퇴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사는 정말 좋은 학교고 또 누구나 다 가고 싶은 학교만큼 정말 내가 소중한 걸 많이 얻은 학교거든. 그렇지만 내가 자퇴한 이유는 좀 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했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자퇴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브랜드 런칭이라는 내가 목표가 생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육사생도 졸업하면 바로 군인 신분이 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퇴는 좀 필연적인 수순이었던 것 같아. 육사에서 자퇴를 하고 연대 입학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야? 공부는 어떻게 했어? 일단 육사가 굉장히 주어진 일과도 많고 음. 또 굉장히 바쁜 생도 생활을 하고 있어서 육사 생활을 하면서 수능 준비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많았어. 왜냐면 빡세지. 생활도 너무 바쁘고 그 시간에 다시 이제 수능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좀 나한테는 큰 부담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육사 같은 경우는 평일에 외출이 제한되거든. 그래서 수능은 내가 응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애초에? 그래도 유일한 돌파구였던 논술 전형을 좀 준비해서 운 좋게 이렇게 합격했던 것 같아. 육사가 일과가 다 정해져 있잖아. 자유 시간을 스스로 만들기도 쉽지 않은 환경인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나 그게 궁금했어. 일과가 다 끝나고 그 남은 자투리 시간이 한 3, 4시간 정도 돼. 그래서 그 시간은 거의 이제 논술 문제 풀고 문제 경향 좀 분석하고 그런 데다 시간을 썼던 것 같고 주말에는 계속 애들이랑 운동도 같이 하고 육사 생활이 또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운동 이런 게 잘 돼 있어. 그렇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리프레시가 엄청 잘 됐어. 그래서 더 뭔가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아 오히려. 그럼 지금부터는 육사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본격 질문 전에 가볍게 OX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려고 하거든. 분기가 좀 빡센 편인가? 이거 궁금하다. 하나, 둘, 셋. 오. 군기가 아예 없진 않지. 국방부에 소속된 군 부대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년 사이 이제 지켜야 할 예의나 질서 같은 게 존재해. 예를 들면 후배 생도들은 이제 선배 생도들을 마주할 때 경례를 해야 되고 선배 생도의 방을 이제 찾아갈 때 또 지켜야 할 보고 양식도 있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도 이제 지켜야 할 양식들이 있어. 그런 게 이제 군의 기강, 즉 군기로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 근데 딴 건 알겠는데 선배님들의 이제 방을 갈 때는 그 보고 양식이라 했잖아. 그럼 뭐 보고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 양식. 행동 강령? 어.
이제 선배들 문이 있으면 옆에 서서 노크를 한 3번 정도 해. 똑똑똑 하고 본인의 학년과 이름을 얘기해. 1학년 홍성우 생도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라고 말을 해. 그러면 이제 안에 계신 선배 생도가 그걸 듣고 들어와도 괜찮아 이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오빠가 느꼈을 때 좀 특이하다 싶은 생활 수칙 같은 것도 있었어? 난 있다고 생각해. 매번 점심 먹을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 따로 이제 도열 기간이라고 있어. 그때만 하는 건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입장할 때 생도들 한 2-3명 정도가 오와 열을 맞춰서 경례와 충성구호를 외쳐. 도열을 담당하는 선배 생도가 그걸 지켜보면서 이 후배 생도의 외적 자세나 목소리, 발성, 복장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좀 부족한 인원이 있다 싶으면 따로 얘기를 해주고 이런 이제 수칙이 있는 거지. 그럼 오빠 혹시 경례 같은 거 시범으로 보여줄 수 있어? 나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하려면 좀 찐으로 해야 돼. 해도 돼? 찐으로 보여줘. 전발가요 경례 충성 바로 이 정도. 와 대박이다. 일단 발성이 확 달라지네. 그니까. 이건 말고도 좀 특이하게 학기 시간이라는 게 있어. 육사에서는 태극기가 크게 하나 개양대가 있거든. 매일 아침마다 또 태극기를 올리고 상기하고 또 하기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매일 오후 5시에 태극기를 하기하는 시간이 있어. 전 교정이 이제 하기 음악이 나오거든. 이제 그때 실외에 있는 생도들은 잠시 본인이 하던 것을 멈춰야 돼. 멈추고 그 태극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차렷 자세나 혹은 격리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수칙이 있어. 이제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교내에서 남녀가 1대1로 밀폐된 공간에 출입할 때는 출입문을 90도 이상 개방해야 한다는 수칙이 있어. 와 신기하다. 이건 진짜 신기하다. 오. 근데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약간 질문이 나 벌써 이미 생각이 나. 나. 그럼 혹시 그 사관생 분들은 그 이성 교제가 되는 거야? 오 좋다. 뭐 흔히들 육사하면 연애 못한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없고 생도끼리 사귀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CC도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근데 다만 생도의 공정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생도와 훈육요원 그리고 생도와 교수님 사이의 교제는 불가해. 그럼 혹시 사귀게 되면 따로 막 보고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형이랑 써니가 상한 생도야. 연애를 해. 근데 막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난 조금 깝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 그런 걸 이해해줘서 보고할 의무가 없어.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 매 기수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정원을 330명이나 치면 남자가 300, 여자가 30명 정도. 일단 이성 교제가 하기 쉽지가 않네. 쉽지 않네요. SNS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산업계 진짜 군대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육사도 대학교의 일종이거든. 대신 어쨌든 군대 특성이 있으니까 군 보안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 예를 들어서 육사 제복을 입고 사진을 좀 업로드하고 싶어. 근데 막 머리가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복장도 제대로 안 착용 상태에서 올리면 좀 그렇잖아. 육사를 좀 상징할 수 있는 제복을 입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사진을 올릴 때는 굉장히 바른 외적 자세와 품위를 유지한 채 사진을 올려야 된다라는 수칙이 있긴 해. 육군 사관학교 그 생도분들은 군대를 따로 안 가도 되는 거야? 이거는 애매해서 오. 중간을 말할게. 어쨌든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인 장교가 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처럼 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올 필요가 절대 없어. 다만 졸업 후 의무 복무 기간 10년을 채우면 다 인정을 해주고 그때 본인이 전역하고 싶으면 전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 나같이 자퇴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 궁금해. 그러니까 자퇴한 경우는 좀 케이스가 또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는 아니지? 나처럼 자퇴를 하면 몇 학년에 자퇴를 했냐에 따라서 남은 복무 기간이 달라져. 나처럼 3학년에 자퇴를 할 경우에는 그 3년을 순순히 군 복무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군사 훈련 기간만 인정을 해줘. 3학년 과정을 다 끝내고 자퇴를 해도 한 8, 9개월 정도 이제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해줘서 현재 지금 남자는 18개월 의무 복무잖아. 그 중에서 내가 인정받는 기간을 차감해서 남은 기간만 이제 군대를 다시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럼 갔을 때는 이등병부터 하는 거면 어떻게 돼? 이것도 학년마다 몇 학년에 자퇴냐에 따라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일반 병으로 갈 경우에는 병장 그리고 부사관으로 갈 경우에는 하사로 선택해서 갈 수 있지. 혹시 그럼 육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시험 기간이 따로 있어? 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육사는 이제 군대처럼 그냥 체력 훈련만 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일반 학생처럼 중간 기말고사를 봐. 성적이 막 A, B, C 그렇게 나와? 그렇게 똑같이 나와. A 플러스 이렇게 B 플러스 이렇게 다 그렇게 나와. 그러면 과학점은 어땠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 솔직히. 저는 왜 갑자기 저는이 나오는 거야? 나는 딱 중간 정도 했던 것 같아. 중간이 어디야? 그럼 맞아. 중간이 어디야? 다음 질문? 이제 OX 질문 말고 그냥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해보려고. 오케이. 생도분들의 하루 일과가 너무 궁금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침 6시에 기상을 해. 그래서 아침 점호를 하고 이제 아침 08시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거든. 08시. 일반학 수업, 뭐 교양 수업, 분사학 수업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한 수강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 그리고 수업을 다 듣고 이제 17시 정도부터는 이제 본인의 개인 자율활동 시간들이 있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수영을 하고 싶으면 수영을 해도 되고 웨이트를 하고 싶으면 웨이트를 해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보통 한 23시 정도에 취침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시간 말하는 거 딱 들으니까 생동원 같지 않아? 아니 각이 잡혀 있어. 08시, 23시.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할 때 아직도 좀 그게 남아있더라고, 습관이. 그러면 성우 너는 전공이 뭐였어? 육사에서도 많은 전공이 있는데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무기 시스템 공학과를 선택을 했었어. 군내 시스템에서 무기 및 장비와 연계를 해서 공학적 설계나 이런 실습을 같이 하는 수업이야. 혼자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럼 육군사관학교도 수강 신청하면 광클해야 돼? 맞아. 진짜? 대박이다. 육사도 과목마다 이제 들을 수 있는 TO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와 대박. 육군사관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있어? 내가 2학년 하계군사훈련 때 했던 공수 기본 강화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 시누크 헬기나 이런 열기구 같은 비행체를 타서 상공으로 몇 미터 일정 기준 이상 올라가. 그렇게 올라가면 낙하산을 맨 채로 낙하하는 훈련이거든. 그렇게 낙하 훈련을 하게 되는데 강하를 4회를 만족하면 공수 윙을 달 수 있는 자격이 주거든. 아. 가져와서 보여줄게. 지금 표정에 자신감이 넘쳤어 지금. 오. 진짜 멋있다. 뭐가 공수윙이야 일단? 일단 이게 육사의 정복인데 오. 보면 딱 봐도 윙처럼 생긴 게 있지. 어. 이게 이제 공수 윙이야. 날개. 와, 날개가 근데 있네. 진짜 멋있다. 생도분들은 이거를 맨날 입고 다니시는 거야? 이거 제복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혹은 대외적으로 좀 활동, 행사 같은 걸 참여할 때 이런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는 제복을 입고 학교 안에서는 또 따로 이제 입는 복장들이 있어. 조금 더 편한 복장이. 그치. 육사 제복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통 옷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벨크로가 있잖아. 근데 육사는 특이하게 위에서부터 있어. 그러니까 보면 입을 때 위에서부터 잠가서 아래로 내려. 와. 이게 의미가 있거든. 보통 옷을 입으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올리잖아. 근데 아, 이거는 헐. 벨크로가 위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좀 세운 상태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관생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약간 와.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 와 대박이다. 근데 아까 이제 그 훈련 얘기할 때 그냥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잖아. 맨몸으로 하늘에서 쭉. 그때 기분이 어땠어? 난 이 훈련이 진짜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 극한의 신체적 한계에 좀 도달하고 그러니까 그 높이라는 무서움을 또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 훈련이거든. 그리고 이걸 하면서 결국엔 내가 수료를 하고 자격증까지 받았으니까 아 진짜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참고 도전하면 결국 이뤄내는구나 하면서 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 훈련을 다 마칠 경우 자격증도 줘.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와 근데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이때의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 오빠가 육군사관학교를 3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해봤잖아. 육사생의 장단점 같은 것들이 있어? 가장 큰 장점은 우선 학비가 무료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소위로 임관해서 전국 각지로 퍼져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취업 걱정이 없다는 거지. 아 맞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군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군의 특성, 뭐 이런 규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 대학생이 좀 하고자 하는 데에는 좀 제약이 있는 편이지. 그리고 이제 생도 신분으로는 영리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다 보니까 근데 그 대신에 육사 생도들은 또 매달 품위집이라는 개념의 돈을 받아. 그리고 전생도가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통학이 불가하고 계속해서 기숙사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육사는 동기들, 자기 동기들이 엄청 끈끈하거든. 아까 말했듯이 훈련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같이 받고 수료를 하면 동기들 때문에 버틸 수가 있거든. 그런 훌륭한 친구들, 훌륭한 선후배들이 많다는 거. 전우회 같은 게 생기네. 그치. 그래서 약간 이 자리를 빌어 79기 내 동기들한테 좀 고맙고 멋지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멋있습니다. 그럼 이제 육사 졸업 이후에는 모두가 다 그 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건가? 육사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다 군인의 길을 걷긴 해.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병과가 또 있잖아. 선택한 병과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분야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육사처럼 교육기관이나 군사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근무할 수 있고 같은 군인이지만 각자의 분야, 이런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긴 해.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수 군복무 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되기 전에 본인이 전역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땐 예외적으로 5년차 전역이라 해서 5년차 전역에 선발이 되면 전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길이 생각보다 진짜 다양하다.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
일단 육사는 전형에 따라서 내신, 수능, 1차 시험, 2차 시험 그 비중이 다 달라. 그래서 내가 당시 입학할 때 전형으로는 난 1차, 2차 내신, 수능이 다 들어가는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거든. 수능을 아예 안 보는 건 우선 선발 전형이라고. 만약에 그 우선 선발이 되면 수능은 안 들어가. 현재도 굉장히 다양한 입시 제도가 바뀌고 있고 반영 비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국, 영, 수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내가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틀을 주자면 사관학교 기출만 주구장창 푸는 건 난 기출. 어쨌든 전체적인 기준은 다 수능을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는 수능을 깔고 그 위에 사관학교 기출을 더 풀어서 얻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과목별로 이제 각 팁들을 좀 간략하게 말해준다면 국어는 수능과 전체적인 틀과 유형이 비슷해. 다만 문법과 하작 파트가 없이 독서와 문학만 보거든. 수능 같은 경우는 시험지 크기가 A3인데 사관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 같이 A4 사이즈야. 평상시에 본인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연습할 때 보던 사이즈랑 굉장히 다르잖아. 가장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난 국어라고 생각해.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과 문제가 엄청 많잖아.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 나눠 있어. 그래서 한번 보자. 보면 오마이갓. 이게 뭐야? A4 용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돼 있지. 본인이 지문이랑 문제를 왔다 갔다 빨리 푸는 스타일이라면 굉장히 문제를 많이 펄럭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정말 사관학교 시험을 대비하고 싶다면 이 크기대로 한번 인쇄를 해서 풀어보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해.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가 없어. 듣기에 관련된 내용도 다 지문으로 써져 있거든. 좀 문제를 많이 기출을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좀 중요해. 특히나 짧고 많은 독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사관학교 시험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수학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사실 나도 그 생각했었어. 아 수학은 진짜 어렵더라. 약간 맞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준킬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사관학교 시험과의 좀 특성일 수도 있는데 준킬러가 많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 높아진 거지. 그렇겠다.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 그런 준킬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시험지 크기가 상대로 작다 보니까 계산 여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같이 안 그래도 글씨 크게 쓰거든. 그치. 그런 학생들한테 좀 페널티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리 인지를 하고 연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2차 시험에는 어떤 과목들? 어떤 걸 보는 거야? 면접, 체력 검정, 신체 검사 총 3가지를 이루어지는데 이 3가지를 하루에 다는 게 아니라 1박 2일 동안 이틀에 나눠서 진행을 해. 먼저 면접에 대해서 말을 해주자면 면접은 총 7개 분야에서 진행되는데 한 명의 수험생이 각 분야에 담당하는 방에 하나씩 들어가. 그럼 7번 다 들어가요. 그래서 7개의 방을 들어가는 거지. 오마이갓. 면접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보는 그렇겠다. 시스템이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1차를 붙고 2차에서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 외적 자세 그리고 자신감. 난 이 2가지가 좀 면접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 면접 전에 내가 혼자 거울을 보면서 앉는 자세를 좀 교정한다든지 걸어오는 자세라든지 목소리, 발성 이런 걸 좀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이제 외적 자세 분야 면접 방에 들어가면 그 카메라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게 다 녹화가 돼. 진짜 연습해야겠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면접 볼 때는 면접관 분이 여기 한번 걸어보세요 라고 해서 일정 미터를 걸어가는 것도 찍었고 모니터를 하나 앞에 있는데 그 모니터에 무슨 문장 같은 걸 띄워줘. 흔히 아나운서들이 연습하는 문장도 있잖아.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그 혁고 있는 혁보 있는 그런 발음하기 힘든 문장들을 띄워놓고 읽어보라고도 시키죠.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추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최근 시사나 군, 보안 같은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면접 보기 전에 한 달치 정도의 기사 스크랩을 해가지고 관련 보안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읽고 그랬거든. 군 쪽 관련된 시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체력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어? 육사 체력 시험 같은 건 총 3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1.5km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렇게 3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졌어. 다만 이 3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만 불합격 기준이 있어. 뭐야? 오래 달리기야. 딱 이것만 불합격 기준이 있어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뭐 빵개 해도 떨어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붙으려면 이 오래 달리기 합격 기준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수험생 때 공부랑 체력을 같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 맞아, 사실. 쉽지 않지. 그럼 오래 달리기라도 무조건 통과하자는 마인드를 준비했던 것 같아. 달리기가 어쨌든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 2차 시험 한 달 전부터 30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달리기 연습을 했던 것 같아. 푸시업이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내 영상이 있어. 그 영상을 꼭 보고 본인이 집에서 자투리 시간이나 졸릴 때 틈틈이 연습하는 걸 나는 추천해. 오늘 진짜 정말 긴 시간 동안 성우 오빠와 함께 육군사관학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 육군사관학교 합격을 꿈꾸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응원 멘트를 하기 위해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기대하고 있어, 이거를 지금. 보신 수험생한테 정말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내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 그래서 메모장에 써왔어? 내가 메모장에 적어왔거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는지
만약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 인생을 건 도전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웹툰 프리드로라는 대사 있는데 최근에 내가 이 대사를 보니까 딱 그 시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들도 정말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가지고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 제가 다 응원할 테니까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입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뀌니까 육사 공식 자료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끝. 이제 끝이야. 형.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말자 너무 잘해.